만성 통증에 대해서 최명원 만성 통증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버렸네. 통증이 친해지는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경락 호흡은 보통 어떻게 10에서 14초 이렇게 하는 것이 호흡을 통해서 익숙하지만 다양한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발표한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한 가이드로서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또 바꿔보자 하는 건데요. 먼저 불규칙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휴식 시간,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통증이 문제가 온다는 거죠. 불면증과 통증은 한 배를 탄 원형이다. 그리고 통증은 이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는 만성 척추 질환의 통증을 증가시키지만 삶을 제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면 관리는 만성 척추 질환을 겪는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가 필요한 만성 통증 환자들 중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면제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치하거나 수면에 의존하는 불면증이 계속해서 만성 수면을 먼저 자신의 수면 패턴을 만들어보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역으로 통증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수면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가 편도체를 통해서 시선하우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부신 표질, 이렇게 해서 비만세포, 척수 이렇게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또 콜티솔이 손상된 조직에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래서 통증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통증이 낫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교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스트레스와 통증의 관계를 스트레스 조절 방법을 잘 해야 한다. 그런 거죠. 한 달이 건너면 통증과 친구 사이인 대인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통증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긴장하게 되면 수많은 걱정과 만성 통증의 문제를 가르쳐 온다. 통증에 불을 붙이는 스트레스는 신체, 심리,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증을, 그래서 뇌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편도체, 해마, 피질 등등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두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선하고 뇌하수체 부으신 콜티솔이 분비된다는 거죠. 일을 하게 되면 나의 통증이 더 심해질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체 노동이 많은 노출될수록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에 일을 하면서 통증을 겪었다면 그 일을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을 그만 새 일을 또 주저하기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집중하는 그 의미를 확대하지만은 통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작은 적에도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중간 이상의 통증이 나타날 때 통증을 줄이는 내 역할이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강하게 통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생각 때문에. 따라서 필자는 환자들이 습관처럼 통증에 집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가령 발바닥을 눌러서 통증을 자주 확인해 보는 또 이런 것들 동작을 하게끔 되는데 그 통증에 대해서 쳐다보지 마라 하는 거죠. 막다른 길로 안대하는 통증이면 잘못된 사고방식. 그래서 평소에 통증은 나쁜 거야. 통증에 대해서 사라지고 통증 존 선호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은 다리에 저리지만 나중에는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할 것 같아요. 에휴, 1년 더 아프겠구먼. 그 생각 자체 때문에 에휴, 1년 더 아프겠구먼. 생각은 이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이 집중하고 통증을 확대해 해석할수록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에휴. 평균적으로 67% 이상의 디스크 환자들은 신경을 누르면 디스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른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허리를 숙인다고 디스크가 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어떤 동작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두 번째로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아픈 동작을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서 그 동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던가.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는 두려워하는 건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허리를 숙이니까 어떠세요? 더 숙여. 그런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봐요.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가 빠졌다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겁니다.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이 그저로 인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만성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며 움직이기 두려운 있다면 그 동작을 다시 해볼 수 있기를 원한다. 예후를 결정하는 파국적인 생각, 통증에 관한 세 가지 파국적인 생각이 있다. 첫 번째로 소가 영물할 때 쓰임하듯이 계속해서 통증에 집중하고 둘 때 통증 과다히 해석하는 것이고 끝으로 통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늘 환자가 아픈 것만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는 것 같이 도수치료, 진통 효과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중추 감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도수치료의 단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방문할 수 있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없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수치료는 자체 중추 감각 환자의 통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도수치료의 적용이 중추 감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도수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것은 아프게 운동하라. 오히려 아프게 운동해라. 운동을 통한 진통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 논의들이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치료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전기치료는 단기적으로 이래하는 거지. 허리 두슬을 좋다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관절 및 진자를 내리고 등등등등 하지만은 전기치료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드는가 싶어지더라도 또 아프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전보다 더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는 도수치료는 선택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국 물리치료가 그래서 물리치료소의 손을 이용한 수동적인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고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도수치료. 생각을 행동, 노력, 느낌, 생각, 통증으로 이어서 생각으로 통증, 느낌으로 회복 결과 그래서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회복을 나타낼 수 있는데 뭔가 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통증으로 해서 회복, 느낌, 행동, 두려움과 통증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블레이맨의 두려움 또 회피 모델이다.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걸을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통증에서 도수치료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역학적인 기계적인 입증되지 않았거나 설득력이 없다. 도수치료의 진동 효과는 신경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분비가 돼서 통증을 조절하게 만드는 역할도 도수치료의 진통 효과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이처럼 도수치료는 뇌에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 효과는 국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허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나 또 발바닥 통증까지 동시에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 도수 치료가 다양한 것을 또 진동 효과를 내는 또 부분도 있네요. 신경생리학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도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치료 외과적인 효과, 도수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환자의 기대감. 그래서
환자의 기대감이 크군요. 문제는 도수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동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데 있다. 이게 단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도수치료가 삶을 제한시키는 두려움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협이나 위협을 형태를 인지한 상황에 생겨나는 감정으로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는 행동들이 뒤따라온다. 통증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은 만성통증 환자들이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이유이며 운동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되어도 또다시 부상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방 십자인데 이렇게 문제들이 두려움에서 또 다칠 거야.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추가적으로 도로 연수를 받았는데도 큰맘 먹고 외제차도 한 대 뽑았지만은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운전이 가능해 보이지만 만약에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가 있다면 배운 대로 악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시한폭탄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두려움은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통증에 대해서 6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흥분성 신경 펩타이드 질인 피물질을 감소시키고 또 통각신경에서 역할을 하는 가바 수용기를 활성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서 마약성 진통 또 피오이드를 분비시켜서 통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받는 전기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의 해답은 지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험에서 무릎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부위에 전기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염증 부위에 날카로운 물질에서 찔려서 그것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전기치료를 받은 쥐들은 전기치료를 받지 않은 쥐들보다도 훨씬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도 피하지 않고 견뎌내었다. 쥐들에게 전기치료의 진동 효과가 나타나 통증을 이겨낸 것이다. 전기치료는 매일 20분씩 2주간 동안에 했다. 그러나 전기치료에 의한 진통 효과는 9일 동안 유효했고 10일 이후로는 치료를 또 거듭하여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지속적인 전기치료 사용은 오피오이드 내성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진통 효과를 낼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었다. 오피오이드 내성. 그래서 백날 물리치료를 해서도 효과가 그렇다는 거죠. 환자들 물리치료에서 백날 전기치료를 해서도 효과가 없었다면 전기치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백날 똑같은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백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 말이네요. 내성 문제네. 병리적인 현상은 항상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항상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병리적인 것은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미안합니다. 나는 실수면이 아닙니다. 나는 나약하지 않다. 너에게는 통증 조절의 힘이 있다. 나 스스로 통증을 통제해보고 싶다. 이제까지 힘들었을 때 나는 해보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통증에 대한 전선의 입장을 가져보라는 것이네요. 너희들이었어? 내 통증을 만성시킨 놈들이? 너희들이었어? 그래서 통증에 대한 심리적인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물리치료는 매일 받지 마라. 하루는 읽었다가 이게 물리치료는 매일 받지 마라. 노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보통 같았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가설 테지만 물리치료라는 단어가 생겨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상황을 짐작해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물리치료를 받아보려는 이야기에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데 뭐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아버지는 전기치료를 받았은 모양인데 전기치료가 물리치료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중들은 물리치료를 이해할 때 보통 전기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전기치료 물리치료사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전기치료에서 통증 손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제가 아픈 이유가 뭐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죠? 처방해 주신 치료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뭐죠?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 있을까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받은 검사가 뭐죠? 의미가 우리는 아직 통증의 정의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았다. 통증은 주된 느낌이라는 부분만 이해했을 뿐이다. 이제 통증하면은 떠오르는 손상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손상과 통증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통증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통증, 손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손상과 통증이 같지가 않더라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미 나온 디스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평생 조심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것이 그래도 비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디스크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13%가 자발적으로 줄어들었다. 자발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갑자기 과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마라톤을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이렇게 풀어보자. 만성통증의 중재. 그래도 괜찮아. 사자가 넘으면 이 압박을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자들이 통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간다. 통증에 대해서 디스크를 절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디스크라는 것이 저절로 안녕 통증. 나는 통증이 정말 싫었다. 세게 때려서 겁을 주었다. 그러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열심히 달려서 멀리 도망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통증도 따라왔다. 이번에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기로 했다. 심심해진 통증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통증은 더욱 달라붙었다. 펑펑 울어서 눈물 속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통증은 어느 날 말했다.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증이 생기면 빨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자는 안녕 통증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마음을 가져듬으면서 자율신경 우위가 되어질 때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게 될 수 있겠죠. 자, 봉사활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봉사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바쁘다 다른 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없네. 통증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목표 설정은 만성 통증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입니다. 목표를 설정해놓고 막 돌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홈을 클로스로 대표되는 신체 지도인데 통증이 발생되면은 지도가 모호해지면서 왜곡되어진다. 쉽게 말해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뇌에서 허리를 지각하는 영역이 모호해지거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환자는 그 때문에 자신의 허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고관절 통증이 있었던 환자는 고관절 주위의 근육이 쪼그라드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환자의 주변에는 근육은 정상이었다. 어떤 일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서 꼭 어디 맞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문제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려지는 통증을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는 올바른 목표를 갖고 도와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거 참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참 어려움 속에서 답답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통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증을 누가 봤나? 통증에 대해서 최근에 가짜뉴스가 독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 통증 이야기를 일부는 잘못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통증은 가짜뉴스. 통증은 넌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통증에 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본 것이다. 너는 누구냐? 통증에 관해서. 언급한 조건적인 통증 조절은 정추 감각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유근육통 환자에게서 낮거나 중간 정도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시켰을 때 근육통이 줄어들었으나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운동은 편두통 환자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되기도 하지만은 운동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운동을 적응시켰을 때 결국 운동으로 인한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운동 때문에 통증이 증가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서서히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느끼고 경험하고 제대로 깨달아보자 라고 했네요. 느끼고 경험하고 제대로 최명원 저자가 미국 뉴욕에서 위치한 이렇게 70대의 다발적인 만성 그 가지고 두통을 동반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어머니님? 통증에 대해서도 아프다라고 하지만, 자, 내재적인 통제 기제를 위해서 통증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통증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패배자라고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자존심 강한 의료진들과 치료사들에게 패한 인정은 용납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패배를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만성 통증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바로 통증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통증과 함께. 나는 통증 안 돼.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통증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통증을 해결하려고 자꾸만 매달리지 마라. 이런 뜻이네요. 형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느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통증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다. 환자가 구체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자, 병원에서는 보통 통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의뢰하거나 또 의뢰의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부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깨닫기를 바란다. 통증은 정확히 이젠 안 아플 거예요. 뭐 갑자기 또 아픈 거야 이거. 안 아픈다고 했는데 왜 이래 못 믿겠어 이런 뜻이네요. 중추 감각으로 인한 통증은 현재 병원에서 많이 해결되기 어렵다. 감각에서는 이것은 만성 통증에 대한 접근을 해보면 어렵다는 거죠. 세 가지 통증 메커니즘은 통증은 징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 통증에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중증에서 신경의 메커니즘이 있고, 또 통증에서 조직 손상에 대한 통증도 있을 수도 있겠고, 몇 가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뭐 암이라든가 등등 진행해서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 현대 통증 치료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우리가 졌다. 내가 못하겠다. 나왔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통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감각, 그 내용을 어딜까? 바로 통증 매트릭스 연구의 전 대상 피질이다. 그런데 전 대상 피질이 통증과 관련해 있는 것보다는 고통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고통의 감정.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통증 매트릭스는 생각과 감정이다. 통증 영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진다. 생각에서 사상 이게 어디로 갈까? 많은 부분에서 통증이란 것이 통증의 신경 매트릭스 즉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중추라고 알려진 1차 감각 피질이 유독 강조되어 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을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는 과정, 통증을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증, 섬유근육통과 같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기억력 감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통증 매트릭스의 한 축인 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의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으로 통증은 우리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다. 움직임, 보조 운동, 전두엽, 연결되는 움직임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주고 기저에까지 통증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다. 우리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이 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를 돕도록 통증의 인식, 고통, 사고, 움직임을 나누어서 설명하였지만 사실 이 과정이 관여하는 뇌의 활동에 바꾸고 신경들의 연결성에 영향을 주고 결과 인지에 이런 우울한 행동까지 원인이 되어지도록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려놓으라 이 말이군요. 통증의 신경과 역시 사랑의 씨는 정말 똑똑하시죠. 사랑의 씨가 순간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식사가 끝나도록 이어졌다. 그래 두 사람의 통증이,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딱 통증이 사라지네요. 통증의 신경 매트릭스의 발견은 단지 통증이라는 미주 세계에 발을 들어 넣었다는 의미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통증 신경 매트릭스 이해하기나 통증 신경을 타고 뇌에 도착한 정보들은 뇌의 어느 영역에서 처리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 문제가 청각신경 당연히 역사상 그렇군요. 그렇다. 정말 아프지 않았다. 통각.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넘어진 직후로 아픈 걸 느꼈는데 저희 진석이는 다가오는 순간에 통증이 멈췄다. 진석이 맞는 말을 했다. 그런데 수많은 감정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 진석은 사랑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통증과 관련된 신경에 빗대어 설명했다. 통각신경에 시동이 걸리면 당연히 다음 과정으로 통증이 예상하듯이 사랑이라는 진성의 마음이 동요했기 때문에 사랑을 짐작했던 것이다. 사랑을 생각하니까 자, 아픈 것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신경이 바뀌었네요. 느낌이 안 좋아요. 여기 통증이 느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상처는 것이 계속 느낌이 안 좋을 수 있고 신경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코어 운동을 통해서 많이 도움 받자. 근육이 없어서 아프대요. 근육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그럼에도 자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바른 자세가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자세가 통증을 줄여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는 꽤 합당한 논리로 여겨진다. 적어도 호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살펴볼 때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자세 문제가, 그래서 매번 양보해서 꾸준한 자세가 통증과 관계가 없다고 하자. 그래도 꾸준한 자세로 있으면 척추 변형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자로 혹은 거북목이 될 것이다. 그러면 통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 통증기간, 반론이라는 이런 것들 관련성이 없었다고 한다. 통증의 강도나 통증기간이나 반론이라는 방사통 모두가 우리가 우려하는 목 커브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목 커브가 목은 못 비켜졌다고 꾸준한 자세로 있으면은 일자 허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싶을 테지만은 척추의 후만증이나 전반증 모두 통증과 연결되지가 않았다. 의사의 치료사들이여 이제는 환자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 자신들도 유지하기 힘든 바른 자세를 강요하지도 말자. 그랬네요. 골반이 틀어져도 아픈 거래요? 골반? 체형 교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틀어졌어요?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리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 허리 통증은 그래서 보죠. 통증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되어졌네요.